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핌 국회반장 김승현 기자입니다. 저희 뉴스핌 기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치권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결산은 이제 우리 막내 기자들과 촬영을 했었었는데요. 올해 이제 신년 전망도 필요할 겁니다. 신년 전망은 아무래도 관록과 내공이 묻어있는 고참 기자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고참 기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각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핌 정치부 국회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고홍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말결산 때와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평소에 일하듯이 저는 반말 모드를 좀 하겠고, 두 분께서는 이제 평소대로 하듯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개묘년 새해가 밝았지만 전국은 여전히 어두운 것처럼 보이던데, 가장 주목이 되는 상황은 여소야대 전국. 여소야대라 하면 여당이 야당에 비해서 의석수가 적으면서 이 정부의 운영, 이 법안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점이라는 게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올해도 사실은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크게 상황 변동은 없는데,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 올해는 선거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선거가 3번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인데, 이제 관건은 2024년에 4월에 총선이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가 없는 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국회가 지난해처럼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각 당에서는 사실 총선 준비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사실 180석의 압승을 거둔 상황이었고, 거의 유례가 없는 압승이었는데, 수도권만 보더라도 뭐 한 121석 중에 103석을 민주당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더 큰 승리를 거두기는 조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준비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뭐 야당의 목소리만으로 이제 밀어붙이기에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론을 좀 신경 쓰는 그런 정책을 좀 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이 이른바 여당이 마련되는 프레임이겠지. 그 국정 발목 잡기, 이거를 신경 쓰면서 악화된 여론, 그러면 야당이 너무 발목만 잡는 게 아니냐라는 것 측면에서 어떤 무조건의 여당의 정책에 반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협조의 모습을 보이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일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작년보다는 조금은 이 어떤 강대강 대치가 조금 약화될 여지가 있다. 은지가 보는 여소야대 전국은 어떨까? 작년이라고 해야 되죠. 2022년과 같은 거 어려운 대치 전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의석수가 좀 현저히 적은 차이를 전혀 극복할 수 없는 전국은 똑같이 유지가 될 것이고, 결국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총선 승리를 하느냐 아니냐로 이 전국을 타파하는 것밖에는 지금 해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그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야당에 대응을 해가지고,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통령실과 여당이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고요. 본회의 예산은 또 국회의장의 합의안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강하게 자세를 고수하면서 그 집권 여당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역부족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올해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냥 오로지 역량을 다 집중해야 되는 시기고요. 국회에서의 상황은 그 변화가 없고 여전히 힘든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하면 여당은 여전히 속수무책, 냉정하게 1년을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권 다툼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구도고요. 이제 뭐 1기 내각이 정리될 거면은 뭐 3월부터 가을 사이에 그 체급이 큰 주자들이 이제 총선을 나와서 국민의힘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되고요. 또 지금 뭐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또한 그 총선 승리를 해가지고 이런 타국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국려지책 같은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해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을 돌이켜보면 결국은 이 양당의 리더들의 이 성향과 이 스타일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뭐 대통령은 뭐 행정부 소속이긴 하지만 뭐 실질적으로 여당의 가장 큰 리더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라는 어떤 그 절대 리더가 있는데, 이 둘의 관계가 가장 이 여소야대 장국
여소야대 전국을 운영할 수 있는 원리는 협치밖에 없을 텐데, 타협과 조정. 이 리더들의 이 어떤 의식 내지는 이 양당의 스탠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들 보여? 취재를 한 결과. 여당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 민주당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수적으로 밀리긴 하는 속에서도 강한 스탠스를 계속 취할 것입니다. 안건 하나를 올리더라도 끝까지 좀 막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이런 일몰법들에도 다 해당하는 사항일 거고요. 근데 협치는 이 상황에선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관건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좌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거를 눈여겨보겠네, 올해 그러면. 네, 가령 본회의 때도 방탄국회란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호에 온 신경을 쏟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서 대치가 이어질 거고, 법안에서도 대치가 이어질 것이고, 그럼 협치가 파고들 틈이 있을지에 대해서 단언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이 관계자들을 만난 느낌으로는 올해도 좀 그런 협치나 이런 거에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많이 느꼈다는 걸로.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홍주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나 이런 건 좀 어때? 우선 민주당이 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180석이라는 승리거든요. 사실 지난해 좀 이슈가 됐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그러니까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정말 곤두박질 쳤다고 할 정도로 좀 그게 후폭풍이 셌는데,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법안 처리 과정을 보시면 의석수로 막 밀어붙인다거나 이런 강경 대응을 하는 모습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총선을 이제 1년 앞둔 상황에서 협치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180석이라는 이제 거대 야당의 모습을 조금 지워주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또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수회담을 하자거나 정책적인 면을 좀 많이 보여주고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사실 여당의 스탠스에 조금 많이 달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스탠스에 달려있다 이렇게 핑퐁 게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봤을 때 협치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아마 예산안 시즌 2, 3가 올해도 많이 좀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핑퐁이 아닌, 책임은 너네가, 성과는 우리가, 그쵸. 이거를 위한 책임던 전가형 핑퐁이 오갈 것으로. 그럼 올해도 우리 국회팀은 퇴근을 제때 하기가 쉽지 않겠네. 왜냐면 뭐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